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일요일마다 또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릭과 함께 일단 오늘은 처음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에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를 또 준비하는 정말 간단한 정리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어디 이동하실 때나 아니면은 침대에서 등등등 깔끔하게 한 10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기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 뉴스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한데요. 바로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자연 발화가 아닌 그냥 누군가가 토치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난 거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침 제 눈에 바로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기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벌써 4억 8천이나 모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위에 보시면은 직접 기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10만원이든 5천원이든 만원이든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참여 기부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돈이 직접 들어가는 기부가 아니라 단 10초만 시간에서 댓글 하나만 달면은 한 사람당 1,000원씩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기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돈 1,000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낸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아래 보시면은 댓글에 이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내리면은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댓글로만 모인 돈이 무려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도 1억 2천, 1억 3천 넘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심플합니다. 그냥 기름분들 댓글만 쓰고 응원한다 이렇게 말만 해도 바로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조금 뒤에 시간 되신다면은 딱 10초만 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저 길이 또 조금 기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기부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히릿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이 길이 의미 없는 숫자보다는 의미 있는 숫자가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구독하신 기르분들의 숫자에 맞춰서 기부를 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지금 현재 36만 2,171분인데 여기에 맞춰서 36만 2,200원을 기부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제가 기부한 거 아니라는 거 진심으로 저 길이 알고 있습니다. 타 기르분들이 저 길이씨랑 같이 공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조금씩 사랑해주시는 거 그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기부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 말이 조금 길었네요. 어쨌든 조금 뒤에 아래 링크를 보시면은 딱 댓글만 적어도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돈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 단 10초만 있으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소중하니까요. 이번 주 코스피는 쭉 오르다가 마지막 금요일에 흐앙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을 딱 봤을 때는 오르고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는 괜찮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바닥권이 조금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120주선에서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을 계속 지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위아래 변동이 조금 더 큰 코스피랑 비슷한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딱 봤더니 코스닥의 힘이 조금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마도 그 이유는 최근 들어 많이 빠진 기술주에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주선 보라색 선을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월, 2월에 빠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바다 근처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뷰가 꼭 맞아떨어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매동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랑 이어서 봐도 엄청나게 사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연기금들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틀 전이죠. 그날 금요일
금요일날 2200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스닥이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찬물을 조금 끼얹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코스피도 그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이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환율이 미쳤어요. 무려 환율이 1217.5원, 전일 대비 10.5원이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루에 1%나 움직였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환율을 보니까 미국장도 조금 나쁘게 끝났구나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WTI 얘도 완전 맛이 갔습니다. 115.68달러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작년 말만 하더라도 6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배 가까이 오르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딱 봤더니 역시 좋지 않았네요. 다우 0.5% 하락, 나스닥 종합 1.6% 하락, S&P 500 0.8% 하락으로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빠졌는지, 뭐가 또 올랐는지 보도록 할게요. 치솟는 유가, 우크라 우려의 투자심리 흔들, 항공주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강한 일자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가 봤더니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고, 그리고 공격 영향으로 발전소에서 연기가 보인다 이러한 뉴스에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증시가 빠졌던 그 이유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는 이날 각각 6%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말 그대로 공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채권금리는 하락을 나타냈고 금융주는 당연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승 때문에 에너지주는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딱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월요일날 어떻게 출발할까요? 그걸 딱 봤더니 일단 비트코인은 일요일 점심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는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는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1% 정도 하락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첫 출발 금융주 약세, 기술주 약세, 에너지 강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조금 중요하겠죠. 2주 뒤에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으므로 리오프닝주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항공주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유가 상승입니다. 비행기가 날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격이 방금 전에 봤던 대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고 JP모건인가요? 거기서는 180달러까지 간다 이러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연히 항공주가 매우 좋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봤더니 코스피는 고점 대비 18%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고점 대비 15%나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고점 대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포트 변경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는 한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많이 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는 거는 조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금 매수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카카오페이,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CS윈드, 현대미포조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뱅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OC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까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H&M, 포스코,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고려아연, SK텔레콤, ST바이오센서,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시젠, 한국가스공사, KT, 현대제철, 우리금융지주, KTNG, LIG넥스원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카카오, 두산중공업,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신풍제약, 롯데케미칼, SK스퀘어, NC소프트, KB금융, 삼성전기, 대한항공, 타차전,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스위프트 제재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며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시장의 핵무기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다음날인가요? 진짜 핵무기를 꺼내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비 효과가 엄청납니다. 전범국가 독일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아 방위비를 GDP의 2%나 증액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독일에서 방위비를 올리면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올려야 될까요? 안 올려야 될까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지금부터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나서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우주항공, 방산주가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깜짝 뉴스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본격화되자 원자력 발전 가동을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가 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15%나 폭등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화폐인 루블라가 폭락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비트코인을 사자 이러한 투자 수요가 많아지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유 저 비트코인 위험자산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그마저도 안전자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수요일이죠. 그때 처음으로 WTI가 1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증시가 안 좋은데 이러한 악재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그리고 플러스 UN 141국에서 러시아 철군 결의안을 찬성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4월 증산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결국은 공급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나오며 유가는 또다시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MSCI 러시아 오는 9일 MSCI 쉬는 9일서 제외. 그러면 결국 한국을 포함한 같은 EM 지수에 속해 있던 국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한데요. 일단 지금 한국의 패시브 자금은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패시브를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까지 보자면은 거의 4조 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더 출렁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택배 노조 업무 재개. 파업 64일 만에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8일 화요일 40만원대 5G 아이폰 온다 애플 8일 스페셜 이벤트. 저가형 아이폰 SE 3세대 모델과 아이패드 에어 공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는 5G, 지문인식,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AP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한데요. 그리고 국내 출고가는 약 40만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스 패키지 가격은 그대로 오비맥주 출고가 평균 7.7% 상승. 우리 월급 빼고 모두가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스, 오비, 한맥 등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이 7.7% 인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보리 가격이 19년부터 21년까지 33%나 급등했으며 알루미늄은 21년 시세가 20년 대비 45%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름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9일 수요일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 ETF는 7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중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BTS 콘서트가 있다고 하네요.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전후로 엔터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공연은 거의 2년 반 만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날입니다. 메디컬 코리아 2022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의료 및 보건의료 산업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유럽 22 기준금리 결정 이게 발표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또 증시가 출렁출렁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1일 금요일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있고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토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BBIG K 뉴딜 지수 이 안에서 정기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선이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결론 발표 예정. 지난주에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진짜로 악재소가 나올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토요일부터 스위프트 제재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은행 7국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스크린샷 찍으셔도 되고 혹시나 잘 안 보이신다면은 아래 댓글을 통해 카카오톡에서 저기리스를 친구 추가한 다음에 카카오뷰 내에서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고요. 꼭 아래 들어가셔서 댓글만 작성하셔도 1000원이 기부가 된다는 거 딱 10초만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리였습니다. 빠이요.